이수미 여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사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나요? 네,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중대한 사안은 19대 대선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민 한 사람으로, 유권자 한 사람으로 또 살림을 하는 주부 입장에서 또 며칠 남지 않은 대선에 좀 더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여러분들이 좀 뭐가 궁금한지 같이 공유하고 짚어보고 싶어서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네. 사실 국민의 모든 권리와 특히 재산권도 지켜줄 만한 것이 우리 국가 통수권을 뽑는 일인데요.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일일 수도 있는데요. 요즘처럼 좌파와 우파가 이분된 상태에서는 이수미 여사님께서 어떤 말을 하실지 되게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이 달린 중차대한 19대 대선은 온 국민의 총관심사고 과거의 어떤 대통령 선거보다도 아주 역사적인 그런 선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 자리에서 또 나름대로 또 한번 언급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는 과거의 대선 때와 다른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좌파와 우파라는 이념적 성향을 가진 양자 대결이 아마 이번 선거에 가장 큰 이슈와 주목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을 뽑을 때 어떤 대통령이 좋은가를 생각했을 때 그들의 공약을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첫째, 국민이라면 대한민국 국가와 안보를 확실히 지켜줄 지도자, 그 다음에 민생을 돌볼 수 있는 지도자,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을 대통합을 해서 세계의 경쟁력이 있는 대한민국을 이끌어줄 그런 지도자가 저희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진보 쪽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유력하고 보수 쪽에서는 홍준표 후보님께서 굉장히 유력한데요. 네. 이미 사회자도 얼마나 보수면 홍준표 대통령이라는 말이 서슴없이 나오네요. 자꾸 실수를 하네요. 네, 저도 이해합니다. 저 역시 마음속으로는 그 입에 그 말이 꼭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어쩌다가 이번 19대 대선은 좌파 우파가 확연히 양극성을 이루는지 저도 이거 대한민국 비극입니다. 저는 생각해서. 자, 그러면 보수 정당의 홍준표 후보가 가장 내세우는 대한민국 정책 대결은 적폐청산입니다. 과거 적폐청산은 문 후보가 먼저 썼습니다. 그렇지만 적폐청산은 보수 후보가 먼저 내걸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의 정치 공약입니다. 제가 봐서는 첫째, 종북 척결입니다. 강성노조 척결입니다. 교원노조 척결입니다. 억울하게 탄핵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재조명해야 됩니다. 그게 보수 정당의 홍 후보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네. 그래서 아주 눈에 띄고 그 정책 공약만 들어도 국민들이 정말 드디어 대한민국의 암적인 사회 요소를 척결해 주겠구나 기대와 희망이 듭니다. 그와 반면에 우리 홍 후보는 대한민국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직도 분단국가고 북의 위험을 받고 있습니다. 동족끼리 겨누고 준전시 상태입니다. 참 지난 과거에 햇빛 정책을 뻗어준 수많은 천문학적인 돈을 가지고 오히려 김대중 시절부터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우리가 준 돈으로 핵 만들어가 그 공격을 받는 데서 우방인 미국에서 사드 배치를 해준다 해도 참 야당에서는 그거 가지고도 공론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후보는 사드를 조속히 조치하고 설치하고 사드를 그러고 우리도 똑같이 핵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현재 대한민국은 3군입니다. 자기는 4군을 만들겠답니다. 해병대 특전사령부를 만들겠답니다. 강력한 해병대 사령부를 만들겠다. 그렇기는 3군이 4군을 만들겠다. 그러면서 강력한 국방의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홍 후보는 반면에 좌파 성향의 문재인 후보는 사드를 반대합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한답니다. 주한미군을 철수한답니다. NLL을 포기한답니다. 그리고 미군 철수 말할 것도 없고 연합사 폐지 그리고 또 하나 참 기가 막히는 것은요.
과거에 참 용공분자로 지적받은 통진당을 다시 재개한다. 그리고 개성공단을 왜 폐지했습니까? 개성공단이 이북의 인민들 잘 살라고 줬는 게 그게 전부 다 이북에 군수자금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정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단호히 개성공단을 폐지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정권 때는 2천만 평 어마어마하게 확대해가지고 2천만 평 개성공단을 재개한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진짜 대한민국의 현실성과 국방 안보에는 반하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선거 공약을 내걸고 지도자로 대한민국 정권을 잡아보겠다 하는 후보한테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들이면 한 표를 던지고 싶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못합니다. 자, 그리고 또 경제정책입니다.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쉽게 말해서 기름 한 방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또 작은 땅덩이에서 거의 60, 70%가 전부 산악지대입니다. 정말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엄청난 산업 반열에 올린 지난 과거에 우리 대통령들이 엄청난 노력에 지금 10대 강국이라 하는 숫자적인 그런 숫자적으로는 10대 무역 강국이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그렇겠습니까? 지금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 혼란한 정치와 탄핵기간 6개월 단에 국민의 여론과 경제 바닥을 치고 국가 신용도는 하락을 치고 이 어려운 시기에 좌파와 우파 두 성향의 대결은 현저하게 다릅니다. 어느 후보가 과연 대한민국 정치를 제대로 할 후보인지 어느 후보가 대한민국 국민을 제대로 이끌고 갈 지도자인지 현명한 국민들이라면 정치 공약이나 정책 대결을 봐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보수정당의 홍준표 후보는 서민 정치를 내세웠습니다. 서민이 잘 사는 나라, 서민 복지 정책을 가지고 정치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좌파 성향의 문재인 후보는 뭐 서민 정책이니 그런 구체적인 그런 공약도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자, 일자리 창출. 선거 때마다 공약하는 게 일자리 창출입니다. 어느 후보도 일자리 창출만 내세웠지 제대로 일자리 창출한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우리 보수 정당의 홍준표 후보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 현실성 있는 누가 들어도 저 지도자가 저런 정책을 펴면 일자리 창출되겠구나 하는 그런 정책을 펼쳤습니다. 어떤 정책이냐면 자, 기업에 기업 활동 쉽게 할 수도 규제를 푼답니다. 우리나라 기업 활동에 그렇게 규제가 많아서 기업들이 국내에서 기업 활동을 못 한답니다. 다 중국이나 다른 나라로 가버린답니다. 그러면 우리 젊은이들이 애국같이 쫓아가지 못하면 국내에서 취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갔던 기업들도 국내에 들어와 가지고 뭡니까 그 세법이나 관세나 기업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완화시켜 가지고 쉽게 기업 활동할 수 있도록 소기업은 중견기업은 대기업을 갈 수 있도록 자꾸 나라에서 규제를 풀어주고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준답니다. 그러면 기업이 세금도 완화해주고 규제를 풀어주면 왜 남의 나라 가서 기업하겠습니까? 국내에 사지요. 그러면 자기는 국내에 일자리 창출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기업 활동을 해서 기업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 마음껏 국내에서 기업 활동하게 되면 자연히 일자리 창출되는 겁니다. 그러면 참 젊은이들이 일자리 구하는데 용이할 수 있죠. 자, 그런 뉴딜 정책을 썼는가 하면 문재인 후보는 공공 일자리 해서 그것도 81만 개 여기는 참 기업 창출을 해가지고 110만 개 이거 숫자상으로도 차이가 납니다. 자, 공공하는 거는 공무원 자리를 넣는 겁니다. 공무원 자리는 우리나라 국가 예산을 더 벌려야 공무원 예산을 주는 겁니다. 공공하는 거는 나라에서 국가에서 받는 월급입니다. 그런데 홍준표의 경제정책은 기업 활동으로 이익을 창출해서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한다 하지만 여기는 나라의 예산을 뜯어가지고 공공기업 공무원 수를 늘려가지고 그러면 공공기업의 국가 예산은 어디서 나옵니까? 실현 가능성이 없습니다. 누가 들어도 이 젊은이들이 자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해가지고 지방대학에서는 네. 취업률이 정말 더 저조합니다. 그 젊은이들이 제대로 길을 열고 가슴을 열고 두 후보의 일자리 창출들을 보면 어느 후보에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허구인지 추상적인 부도 수표인지 대박 납니다. 그런 걸로 그 정책입니다. 활발한 기업 활동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기업가들이 해외에 나가는 기업들도 규제가 풀리니까 국내에 들어서 활발하게 기업 활동해서 경제 창출로 인한 수익 구조를 만들어가지고 돈을 벌어와서 일자리를 주는데 여기는 국가 예산을 늘려가지고 공무원 수를 늘려가 그게 공무원 수 늘려가지고 그게 일자리 같으면 그게 바람직한 미래지향적인 비전 있는 경제 정책을 볼 수 있습니까? 그건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어차피 이념과 사상이 다른 두 후보의 양자 대결입니다. 물론 다른 후보들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두 후보의 경제정책, 국방안보정책, 사회복지정책을 한번 꼬집어가 이 짧은 시간에 이거 2달 만에 출석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진짜 그 시민들이나 유권자들은 두 후보들이 앞으로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정치를 하겠다면 어체적인 아무 대답을 모를 때는 답답합니다. 그래서 눈 감고 찍을 수도 없고 기권할 수도 없고 제대로 알고 찍어야 됩니다. 왜? 그거는 유권자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주민의 의식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네. 지금은 대통령 선거가 무슨 지연이다 학연이다 혈연이다 그리고 안면에 받쳐서 사리사욕이나 패거리 해서 선거할 그때가 아닙니다. 아주 냉정해야 됩니다. 내 한 사람쯤 뭐 나는 적당히 해야 되지. 적당 설마가 나라의 운명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국민들이 전부 주인의식을 가지고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두 후보의 아주 정확한 네. 경제정책, 국방안보정책 그분들이 도덕성, 국가 간 이걸 우리가 충분히 짧은 시간이지만도 우리들이 귀를 기울이고 정말로 그 사람들이 이 두 후보가 대한민국의 대권 주자로서 능력, 자격이 있는지 이끌고 갈 능력이 있는지 그거를 빠른 시간이지만도 국민들이 날카로운 판단을 하고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감히 나온 것은 참 탄핵 기간에 얼마나 저희도 국민들이 울분을 터뜨렸습니까? 사법인이 언론인이 정치 행정인이 전부 국민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대로 마음에 드는 정치, 국민이 마음에 드는 정치, 국민을 대변해주고 대한민국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을 선출하는 데는 우리가 앞장서야 됩니다. 정말 뭐 누가 돼도 상관이 없다. 뭐 그 사람이 그 사람이겠지. 네. 그렇게 무사안일에 빠지다가는 대한민국이 수렁에 빠집니다. 예. 저는 이번에 비록 짧은 기간이고 졸속으로 대선이 이루어지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미 대선 날짜는 다가오고 있고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아야 되고 옛날에 가게 되면 이 짧은 기간은 대통령이 정식 대통령 선거가 아니고 보궐선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국민들이 더 현명해야 되고 투철한 국민의식을 가지고 이번 대선에 임해야 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래서 과연 이 대통령은 어떤 경제정책을 펼 것인가, 어떤 국가안보관을 갖고 있나 그거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뭐 인물 보고 그 사람이 뭐 지지도 남발하는 요즘 그 뭡니까 지지독하는 있죠. 뭐 지지도 비율 저는 그거 믿지 않습니다. 뭐 그걸로 어떤 바탕으로 어떤 기준으로 후보들의 그 선거 지지도를 했는지 한국 지난 탄핵 동안에 우리가 언론한테 하도 속아가지고 뭐 어느 언론기관에서 어느 리서치에서 뽑았는지 모르지만 저는 막 지지도를 믿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정치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그 사람의 정직성과 그 사람들이 그 정치 철학이나 정치관, 안보관 이게 중요하지. 뭐 언론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조사한 그런 지지도는 저는 0.1%도 저는 관심이 없고 신뢰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국민들은 저 역시 마찬가지로 유권자 여러분들은 과거의 어떤 대선 선거 때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나라에 대한 걱정과 애정을 가지고 선거에 임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권과 재산권을 지킬 수 있는 대통령을 뽑는 5월 9일에 유력한 대권 후보의 선거 공약 사항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안보 문제와 경제 문제. 안전한 국가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이윤 창출을 의미하는 이제 돈을 많이 벌어야지. 가정도 마찬가지고 돈을 벌어야 윤택하게 살 수 있는 거니까.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제발 이번 19대에 대해서는 국민 한 사람이 전부 나라에 대한 애정과 나라 걱정하는 마음으로 100% 선거에 임해서 제대로 대한민국에 훌륭하고 현명하고 정말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는 후보를 꼭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